88만 6천 달러, 하나로는 10억 3,662만 원을 받으며 인스타그램 광고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누군가는 더 이상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올리면 몇십억을 버는 유명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 인생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생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상상만 하는 인생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수부터 축구선수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 광고비 1위부터 5위까지가 누구인지, 또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영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번씩 들어야죠. 카일리 제너와 킴 카다시안 혹은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향한 과도한 비방과 욕설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어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다들 아시죠? 초기 지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던 인스타그램은 시간이 지나며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자리를 잡고 인플루언서를 양성해내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나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들을 팔로우하는 팔로워의 수와 그들이 올리는 포스트에 찍히는 라이크의 개수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 정도인지를 결정하고 그 영향력은 광고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의 수와 라이크의 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는 최근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책임자인 아담 모세리는 최근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Heads up! 이거 우리 빌리 아일리시 영상에서 배웠었죠? 미리 알립니다. 우리는 올해 많은 국가에서 좋아요를 숨기는 기능을 테스트해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일부 사용자에게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기대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는 좋아요의 개수를 숨기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누가 몇 개의 좋아요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좋아요를 숨기는 기능이 적용되면 좋아요를 누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몇 개의 좋아요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 목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좋아요의 총 개수는 오로지 계정 주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이 변화가 적용된 국가에는 아일랜드, 이탈리, 일본,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있으며 미국은 11월 10일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이러한 변화는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광고주들 또한 당황시켰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크가 사라지자 광고비 책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킴 카다시안, 카디비, 니키 미나즈가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들 중 누군가는 더 이상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에 이러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인플루언서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광고비는 얼마나 받는지 광고비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위는 하퍼 HQ가 공개한 순위로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등에서 수집한 외부 자료들을 총정리해 매긴 순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5위 셀레나 고메즈. 한동안 가장 팔로워가 많은 스타였던 셀레나 고메즈가 포스트당 88만 6천 달러, 하나로는 10억 3,662만 원을 받으며 인스타그램 광고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는 인스타 업로드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 광고 포스트를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순위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스틴 비버는 72만 2천 불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킴 카다시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명한 킴 카다시안은 포스트 하나당 91만 달러, 하나로는 10억 6,47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3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5위 안에 든 유일한 남자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선수인 그는 다양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스트 하나당 97만 5천 불, 하나로는 11억 4,075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2위 아리아나 그란데. 팝스타 하면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수인 아리아나 그란데는 포스트 하나당 99만 6천 불, 하나로는 11억 6,532만 원을 받으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카일리 제너. 1억 5천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카일리 제너는 포스트당 126만 6천 불, 하나로는 14억 8,122만 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뭔가 이걸 보고
보고 나니까 살짝 멍해지기도 하는데 이처럼 광고 하나에 몇 억을 받는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아요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순위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킴 카다시안은 뉴욕타임즈 컨퍼런스에 참여해 인스타그램의 정책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좋아요 기능을 없애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이 센 편이라 그러지 않지만 인스타 댓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몇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멘탈이 세지 않은 제 친구들처럼 제 아이들이 그런 인스타 댓글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죠? 그럼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좋아요 기능을 없애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한 킴 카다시안의 의견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으로 킴 카다시안 의견에 공감이 간다. 님들 아직도 이거 적용 안 됐어요? 뉴질랜드는 몇 달 전부터 적용됐는데 개쩔던데. 난 캐나다에 사는데 여기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안 보인 지 좀 됐어. 너무 좋아. 좋아요가 몇 개인지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내가 킴 카다시안 의견에 공감할 수 있다니. 너무 공감. 이제 좋아요 많이 없다고 사진 삭제 안 해도 되겠다. 맞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받은 좋아요 수와 친구의 좋아요 수를 비교하려 들지 않겠다. 인정. 리얼 팩트. 그렇지. 인정.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preach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preach라는 표현은 인정, 리얼 팩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될 때, 알간지를 국회로 이 정도로 공감이 될 때, 그럴 때 preach 혹은 preached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preach라는 단어는 설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설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인정이라는 뜻이 된 걸까요? 쉽게 생각해서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너무 공감 가는 말을 했을 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 하는 생각이 드는 말을 했을 때는 preach, preached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이크를 없애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하며 인스타그램의 행보를 응원한 킴 카다시안과는 달리 카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re I think that Instagram got a little nasty was when people started to like the comments or to reply back to somebody's comment. Somebody would just say something so vile because they want a reaction, they want to have comments back. There's some people that don't have a life, so the only way that they can interact is arguing back. I see a lot of people dedicate their time into saying the most craziest, absurd shit on comments just for likes and coming back, and I feel like that's what's messing up Instagram and that's what's distracting people. The comments affect more than the likes. 이러한 카디비의 반응에 사람들은 또 나왔죠? preach, 인정이야 카디비 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팩트다, 맞아, 카디비를 대통령으로 사랑해. 사실이야, 인스타그램 대표랑 미팅했을 때 댓글에 좋아요 기능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었어. 왜냐면 댓글에 좋아요가 찍히면 악플을 남기는 트롤들은 본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줄 알거든. 이어서 니키 미나즈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인스타가 좋아요 기능 없애니까 나 이번 주 이후부터 인스타그램 안 하려고. 인스타 대신 뭐하지?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이러한 변화에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의 종말이 시작됐군. 인스타그램이 좋아요 기능 다시 살린다에 얼마 걸래? 하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좋아요 버튼을 없애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맡기는 대신 인스타그램에 돈을 주고 스폰서드 게시물을 올리게끔 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은 다이어트 식품이나 성형 광고를 언급하는 포스트를 강하게 규제하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스트를 삭제하는 등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특히 어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변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시스템과 유튜브의 조회수 시스템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해서 생기는 뷰 카운트와 좋아요를 누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좋아요가 얼마나 있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요소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 영향력을 앗아가냐고 주장하는 인플루언서의 입장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플랫폼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그 플랫폼의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CEO의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인스타그램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스타에서 좋아요 기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포스트의 좋아요 기능을 없애는 것과 댓글의 좋아요 기능을 없애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뼈 때리는 공감 가는 댓글에는 preach it 이라고 댓글을 달아봅시다.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